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1월 첫째 주 이후 최다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감염도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인데요.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방역 당국 역시 현재 상황을 전국적인 유행 단계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4번이나 7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요. 하지만 정부는 거리 두기 상향 없이도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평일 기준으로 한 700명대 확진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현 상황은 중환자 병상 등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방역 당국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700명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700명대도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근데 네. 이 수치면 언제든지 짧은 시간 내에 1000명 이상 또는 2000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중요한 건 지금 700명대의 수치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만 경각심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좀 더 앞당긴다던가 여기에서 더 강화된 방역 조치 없이 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방역 당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 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거리 두기 상향 조정 없이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상태로는 환자 수 감소 등 현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상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0명대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크게 환자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백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뇌출혈 증상을 겪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발생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가 마비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서로 다릅니다. 지금 20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뇌출혈이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뇌출혈은 실제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백신과의 인과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혈소판 감소성 희귀혈전증에 의한 뇌출혈일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40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혈전증하고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주요 발생 원인이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예방접종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르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앞서 이 공무원 사례자는 20대이고 또 기저질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서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연관성을 밝힐 수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두 사례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40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그 연관성 규명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자체가 바이러스 감염 또는 예방접종에 의해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20대 공무원의 경우에는 뇌출혈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요. 물론 20대이기 때문에 주로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5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고 20대나 30대 이하에서는 발생 비율이 극히 낮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은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백신과의 인과성 규명은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뇌출혈이 만약에 혈소판 감소성을 동반한 뇌정맥동 혈전증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인과성을 밝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건은 실제로 이 환자분이 혈소판 감소 현상이 발생이 됐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러시아 백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푸트니크 V는 지난 2월 국제적인 의학 저널 랜싯에 임상 3상 결과가 실리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작년 8월 달에 처음 개발됐을 때까지만 해도 임상 3상을 안 거치고 러시아에서 승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하고 유효성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임상 3상 결과가 말씀하신 2월 달에 랜싯에 실리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건데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예방 효과가 91.6%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에서 얘기하기는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는 효능이 훨씬 더 증가해서 97.6%의 예방률을 보인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찌됐든 주요 이 관심을 받게 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지난 2월 달에 실렸던 그 임상 3상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각에선 스푸트니크가 랜싯에 실리긴 했지만 효능과 안전성이 아직 완전히 검증되진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논문은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에 실린 결과가 어떤 의도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 실렸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뭐 이런 부분을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 논문 내용이 실제로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하고 임상 결과하고는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도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이런 희귀혈전증 관련된 이상 반응이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적용했을 때 발생한 케이스고 러시아 측에서는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희귀혈전증하고 그런 연관성이나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네. 주로 현장에 적용된 사례들이 러시아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 부분을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의 임상 3상 결과가 실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검증은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식약처도 외교부에 스푸트니크 V 관련 안전성 정보 수집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그 각국의 동향과 연구 결과를 주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건데 국내 도입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도입 여부는 별개로 시간을 두고 유효성하고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에 실제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도입을 안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철저한 검증 절차가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두고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